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엔비디아 관련주를 며칠 전에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상한가 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상한가 가고 뭐 2, 30% 오른 애들이 태반인데, 자, 그럼 엔비디아 관련주를 제가, 엔비디아가 굉장히 그 전날 많이 올랐었고, 프리장에서도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그날 아침에 이건 오를 거니까 프리장에서 올랐고, 뭐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엔비디아가 그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챗 GPT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래 기술로 지금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눈앞에 닥쳐진 미래 기술은 뭐가 있나요? 그거는 2차 전지 쪽이 있겠죠.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광물과 관련된 기술들. 그쵸?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럴 거니까.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된다면, 완료돼서 양산된다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우주항공 쪽이 있겠죠. 근데 우주항공 쪽은 이미 많이 해먹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은 템버거가 기술, 당장 보이는 바로는 템버거는 좀 멀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미래에 템버거 갈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들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얘네들도 몇 년 안에 템버거 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픈형 AI, 그쵸? 그 다음에 챗 GPT, 이런 쪽 기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템버거 갈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얘가 템버거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이 이제 템버거를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뭔데 왜 이렇게 지금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나스닥을 씹어먹고 있냐, 이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그 중에 이제 H100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H100. 요게 H100이에요. 딱 보니까 GPU죠. 코어 GPU예요.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례 없는 성능 확장성 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H100이 바로 AI 시대의 그 천병 같은 놈들이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챗GPT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금융위기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A4지 거의 두 장을 쓰면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얘네들이 주말에 서울에 비가 오나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시간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나쁜 놈들.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러면은 AI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챗GPT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해 가지고, 그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답변을 내놓는 겁니다. 아직 서버가 불안정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챗GPT가. 제가 지금 이거는 좀 다른 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냥 챗GPT에다가 제가 이제 AI PPM이라는 걸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깔면 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챗GPT 정도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정보들 취합해가지고 올바른, 얘가 의사결정?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적의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 검색과 엄청나게 빠른 그 데이터 선별력과
그 다음에 빠른 연산과 이런 걸 통해 답변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데들이 잘해야 되냐? 일단은 이런 애들,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연산이나 이런 것도 빠르게 돼야 되겠지만 GPU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자 그래픽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빠르게 저기 해야 되고, 그쵸? 예, 볼게요. 그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가져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하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H100이라는 칩셋 자체는 뭐냐면 AI에 최적화된 그 코어 GPU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챗GPT가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대세가 됐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챗GPT 영향으로 오픈 AI가 필요한 칩셋이 H100 요건데요. 이게 가격 폭등했어요. 호가가 6천만 원 넘기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하나당. 그래서 이게 30만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 DGX가 그 개당 이제 10억 개인데 H100이 이제 10억 개. 그래서 여기서 얻는 이익만 4조 원을 넘어가요. 4조 원. 4조 37500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개당 10억이니까 곱하기 하면 답 나오죠. 37500 곱하기 10억. 그리고 이거 달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4조 원인, 우리나라 돈 4조 원이에요. 엔비디아 마진율이 지금 한 65%그 정도 나가는데 거의 70% 찍는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마진율이 65%래요. 이런 대형 기업이. 이 데이터 센터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1조 달러까지, 1조 달러 뭐야? 경인데 경. 그래서 내년 순수익이 2배를 예상을 하고 있는 데들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갈 거고, 지금 잭슨 황이 또 컴퓨텍스에서 잭슨 황이 스페셜 키노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5월 29일 날 요 내용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더 올라갈 겁니다. 주식 값어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시총이 지금 얘네들 6위인가요? 제가 보기엔 5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 미래 기술, 그러니까 오픈형 AI들, 이 챗GPT를 비롯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발맞춰서 같이 발전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엄청나게 빠른 연산과 그런 메모리와 이런 확장성과 그런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그거를 앞서서 선도하는 이런 칩셋들을 내놓으면서 계속 가속화된 컴퓨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매개 변수가 조 단위인 언어 모델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오픈형 AI의 핵심이거든요. 조 단위 언어 모델을 처리를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쵸? 가속화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기술 혁신이 결합된 H100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속도를 이전 세대에 비해 30배 향상한대요. 그러니까 대화형 AI가 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죠. 지금 무료 모델은 속도가 느려요. 유료 모델은 그나마 빠른데, 오픈형 AI 말하는 거예요. 챗GPT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다.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에 슈퍼차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최대 12배. 미친 거죠, 12배라는 건. 효율이 12배. 초대형 모델에서 최대 9배 AI 훈련을 했어요. 언어를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 쪽에 지금 굉장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누가 다 맞추겠다? 엔비디아가 맞춰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쪽, 이제 이쪽은 그렇게 가고 있고, 반도체 쪽도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얼마 전에 터닝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부터 반도체를 잡았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주들도 옥석을 결국 가려야 돼요, 여러분들. 작전주로서 좀 올라가는 애들 빼고는 옥석을 가려서 크게 먹을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뭐에 가까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개발이나 이런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이미 빠르게 이제 이렇게
메모리들을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거의 CPU에 들어가는 급의 이제 연산과 관련된 부분들. 왜냐면 AI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메모리나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통합적인 부분들의 반도체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가장 최신 카이스트들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가 가능하냐? 방금 말씀드렸던 챗GPT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치면 논문 수준으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드저니 이런 애들, 이게 지금 뭐 동화를 만들고 있어요. 딱 치면 동화가 여러분이 동화를 만들 수도 있고, AI 그림 시대에 지금 웹소설 출판사에 유명하지 않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이렇게 막 이 정도 돈이 들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거를 돈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AI로 만든 웹소설 표지는 대체로 가격이 요 정도로 끝나요. 가격 얼마예요? 5일 안에 만들어줘. 하루만 해도 만들어주고, 가격이 1만원에서 5만원 선이래요. 그러니까 웹소설에 있어서 표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렇게 좀 요청을 했을 때 이름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의뢰부터 완성까지 한 달 소요되고, 출판사가 의뢰하는 표지 가격이 더 높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AI 지금 프리랜서들이 해가지고 10만원이 만들어 드릴게요, 하루 만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노벨피아 웹소설 플랫폼 노벨피아 랭킹상의 10개 작품 중에 5개 표지가 AI로 만든 거예요. 몇 번이요? 3번, 4번, 8번, 9번. 좀 약간 좀 야하죠? 좀 야해요. AI들이 이렇게 좀 야하게 잘 만들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AI 사이트 이제 미드저니 이런 건데요. 이런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 사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AI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AI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AI로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AI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지금 무주공사이다 이런 거에 대한 법제화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미드저니 사이트예요. 멋있죠? 미드저니 사이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미드저니 이런 것들에 대한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빠른 시작 가이드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라 이놈들아, 뭐 이런 거죠. 나쁜 놈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I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AI로 만들 정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AI로 동영상까지 지금 제작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림뿐만 아니라 실사, 동영상까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AI로 동화, 그 다음에 심지어 AI로 작곡도 가능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미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받쳐줘야 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 이런 미드전이나 이런 애들, AI에 맞춰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AI가 미래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시겠죠? 현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뭐 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C랩이랑 MDS 테크 이런 거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C랩.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라고 그랬죠. 이날. 그래서 요날 샀으면 어떻게 됐다? 요날 샀으면 이거를 먹고 그 다음 날 펌핑까지 거의 2연상 가까이 먹을 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얼마야? 여기서부터 그래도 한 30% 먹었겠네, 그쵸? 15,000원이라고 치고, 아니 16,000원이라고 치고 한 30% 먹으면 얼마니까? 뭐야, 30% 훨씬 더 먹었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잡았다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2만 얼마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24,700원. 예. 거의 10,000원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 6, 70% 올랐었네, 그쵸? C랩 같은 경우. C랩 상한가 드셨던 분들 제가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상한가 다음날, 이날, 상한가 드신 분들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갭에서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갭. 여기가 갭이었잖아요. 갭에서 버렸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린 거잖아요, 그쵸?
갭에서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이거 던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뭐 듣는 거 안 듣는 거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거. 마동석 테크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날 추천했으니까 이날 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샀으면 이만큼 먹고 그 다음날 이만큼 먹었잖아요. 얘도 한 최소한 20%는 먹었네, 그쵸? 이수페타시스도 얘기 들었죠? 이날 잡았잖아요. 그럼 얼마 먹었어요? 벌써 이 정도 먹었. 대충 한 20% 올랐네, 그쵸? ITIG는 어떻게 됐어요? 요날 추천드렸으니까 요날 샀으면 얼마예요? 요것도 많이 올랐네, 그쵸? 대충 8,000원짜리가 얼마 갔어요? 13,000원까지 갔으니까, 그쵸? ITIG도 많이 올랐고 셀바스는 얼마 안 올랐어요, 그쵸? 셀바스는. 근데 제가 요날 얘기해드렸죠. 저도 이거 셀바스 AI 손절치고 나왔는데 얘가 원래 대장주예요. 셀바스 AI가 그 사실은 엔비디아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놈인데, 근데 지금 유증 중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봤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잡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개미 유증이기 때문에 개미들한테 돈 삘 뜯는 거거든요, 나쁜 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미 유증은 유증 플레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 플레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못 올려요. 왜냐면 확정 예정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가 유증한 다음에 오르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이크래프트 많이 올랐죠. 아이크래프트 이달 잡았으면 얼마요? 여기 이렇게 두 번 올랐죠. 그쵸? 한 30% 이상 30% 뭐예요? 한 45% 정도 올랐네. 거의 50% 올랐네, 얘도. 그쵸? 컴텍 시스템은 얼마 안 올랐네, 그쵸? 올랐다 내려오는 거. 세코닉스, 제이션 시스템. 지금 여러분들 물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린 분들도 있을 텐데, 그쵸? 이런데 제가 던지라고 했을 때 안 던지면 물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건데, 고민 좀 해보세요. 무슨 고민 해보시냐?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올라갈 거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더 올라갈 거니까.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잭슨 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키노트 또 거기서 샬라샬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더 모멘텀이 올 거다. 그래서 조정 받은 다음에, 지금 조정 받았잖아요. 마동석도 조정 받았고 C랩도 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C랩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저는 C랩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된 다음에 우리 잡으면 됩니다. 조정된 다음에 얘도 ITIG도 마찬가지. 거래량 충분히 들어왔어요. 근데 ITIG보다 저는 C랩이 더 좋아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예. 차트상으로 그래요. 이수는 뭐 장이수는 뭐 너무 잘 가고 있으나 장이수는, 근데 여기 저는 장이수 잡을 바에 딴 거 잡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너무 고점이니까. 그쵸? 아이크래프트 잡는 거 어떻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크래프트도 나쁘진 않다. 아이크래프트 나쁘진 않다. 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런 어떤 라인이죠. 딱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나쁜 놈들. 그쵸? 자, 한 번 정도 더 돌파할 수 있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엔비디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자, 엔비디아 차트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엔비디아로. 어딨니, 엔비디아야? 자, 요렇게. 자, 일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일봉상 점핑을 했어요. 주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여기서 며칠 안에 한 번 더 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더 칠 거다.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근데 제 느낌이 다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을 때도 있다. 이게 주봉, 월봉. 일단 주봉 넘어섰고 전고점 넘어섰어요.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AI와 관련돼서 지금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얘네도 말씀드렸고, 그럼 엔비디아를 사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한 번은 더 오를 거예요. 한 번은, 단기에 한 번은 더 오를 거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는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예전에 우리가 테슬라 기억하시잖아요. 테슬라가 정신없이 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쵸? 이제 공매도 치던 놈들 막 그냥 다 난리 나고, 혹시 엔비디아가 이런 생각 살짝 해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시총 더 올라가면서 혹시 공매도들 죽이면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살짝 그런 의심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근데 엔비디아를 지금 사기엔 너무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지난번 조정 때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올랐는데 이러고서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 엔비디아 애들이 좀 조정 받은 다음에 조정 받은 다음에 한 번 더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랩이 한 번만 더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무너지면 아이고 근데 시간에 다니까 이렇게 쳤네. 근데 이건 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봐야 돼요. 요거 시외에서 올릴 거였으면 상한가까지 볼렸겠죠. 근데 여기로 끝났다는 거는 혹시 모릅니다. 그러면 얘가 달리면 그냥 이제 얘 말고 다른 단타 잡아야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한 번 더 조정되면 스윙 관점에서 단기 스윙이죠. 한 번에 큰 펌핑을 먹기 위한 단기 스윙에서 C랩이나 마동석이나 그 다음에 ITI즈나 세바스는 안되고 유중 중이니까 아이크래프트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조금 애매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네. C랩, 마동석, ITI즈 얘네들 조정받았으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ITI즈가 또 시간에 다니까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와 다들 쳤네 ITI즈도. 아 잭슨왕이 잠깐만 잭슨왕이 언제였죠? 잭슨왕 언제였니? 5월 29일. 아, 아 5월 29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장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네. 아 화요일날 열리네. 잡았어야 됐네요. 아 이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잭슨왕 스페셜 키노트 다음에 왠지 엔비디아 한 번 더 칠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잡았어야 되는데 시간에 올리고 아 좀 아쉽네. 근데 모르니까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날 조정해 주고 잭슨 황이 얘기하는 거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올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올라주면 좋겠네요. 내일은 좀 개미 털고 화요일날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닐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아 좀 놓쳤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잭슨왕 이 자식은 왜 이렇게 빨리 6월달 초나 그런 때쯤 하면 어디야. 아 진짜 나쁘네요. 그쵸? 제 GP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거 올려놓으면 보세요. 제가 리튬이 정보치 올려놨죠. 그쵸? 네. 반도체 관련주들. 자 여러분들 포스코 엠텍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터닝이라고 좀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포스코 엠텍은 자 그래서 여기서 잡으신 분들 터닝 날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좀 더 가져가세요. 뭐 등락은 주겠지만 저는 이제 포스코 엠텍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터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랐던 애들 조정받는 거고요. 네, SNS 텍은 뭐 굳건하고 한미반도 나쁘지 않고 솔브레인 이런 애들 그죠? 제주 반도체 이런 애들 ISC 같은 애들 ISC도 여기를 돌파하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는 날 잡았으면 되는데 그쵸? 여러분들 안 잡으셨죠? 물론 저도 안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오르는 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가라고 얘기 못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줄도 지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들 그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때 오를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라고 반도체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좀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직 반도체 터닝이라고 보기에는 좀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떨어졌죠. 사실 이때 샀어야 돼요. 이게 떨어졌을 때. 요때 터닝할 때 샀어야 되고 요날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냥 사라고만 했죠. 그쵸? 제가 딱 어떤 종목들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으면 여러분이 잡았을 텐데 정고점 돌파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못했던 게 좀 아쉽다.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올리는 것도 다 같은. 누구 때문이냐? 챗GPT 얘네들 때문에 갈리는 거. 얘네들은 이제 챗GPT 뭐 한국청 챗GPT 개발하겠다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마탱이 갔죠.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조용해졌잖아요. 얘네들은 좀 그거
그러니까 항상 현실에 안주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미국 기업들이 우월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퍼스트 무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상용화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이고, 한국은 항상 세컨드 무버로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아쉬워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현실에 안주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냥 대장 노릇 계속 하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좀 그런 거 기대하기 힘들어요, 한국 기업들은.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AI 인공지능도 굉장히 좀 좋게 잘 갔다. 이스트 소프트가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스트 소프트, 금텍, 투비 이런 애들 잘 가고 있다. AI 반도체는 이런 것들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인데, 얘네들도 이미 근데 고점에서 좀 잘 놀다 와가지고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소록스는 뭐 제가 얘기 드렸듯이 뭐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얼마짜리였어요? 6,000원짜리가 얼마가 된다? 크게 꿈꿔봅시다. 템버거 6만원, 6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제가 잡아드렸듯이 요 다음이 저거거든요. 월봉 보시면 주봉 여기까지는 꿈꿔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3만원대 들어가지 않을까 요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기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무상증자까지 다 해서 한 몇 달 안에는 여기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다만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이고, 이번에도 여기서 익절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정확히 25,000원 잡아드렸죠. 그래서 익절하신 분들은 이날 잡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날 잡으라고 못했고, 왜냐면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날 제가 잡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그쵸? 요날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이거는 찐이다, 거래량 들어오고 돈 들어왔다. 돈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아니, 돈 넣는 놈들이 더 손해보지 우리가 더 손해보나? 걔네들은 몇백억을 넣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야 뭐 걔들에 비하면 푼돈이니까. 그쵸? 자기들 이렇게 가고, 그 다음날도 화요일도 잘 가겠죠. 이게 여기서 안 가겠어요? 전고점 돌파하고 상한가인데, 당연히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록스는 제가 예언한 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이미 4배 올랐죠. 4배 4배 올랐어요. 그날 요날 만에 잡으신 분들이 있었다 가정하에 이때 잡으신 분들도 지금 2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3배를 향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